안티에이징이라 그러면 약간 젊음이나 어려지는 듯한. 피부를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많이들 받으시니까 이 피지컬한 육체적인 그런 활동도 적게 하게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노화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하게 잘 못 만든다는 것이고, 네,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사람이 기운이 없고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고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지만 그것을 캐치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방법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 우리가 에이징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자동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꼭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기름처럼 잘 연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해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 산소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 밥, 떡, 고기, 네, 혹은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꼭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네, 에너지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산소가 들어가면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산소가 없을 때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산소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없다고 해서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산소가 있을 때에 비해서 에너지를 적게, 아주 적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생각을 하실 거는 다시 말해서 산소가 부족한 모든 조건에 있는 사람은 좋은 공기를, 좋은 산에 가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어떤 병이죠, 그게? 빈혈이 있거나 혹은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염, 폐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에너지를 못 만들고 노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빈혈이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무조건 그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노화를 예방하고 기력을 내고 기운을 내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산소가 되겠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분해해서 휘발유 연소시키듯 내가 먹은 음식을 잘 분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여러 가지 거대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자, 이 중에 어떤 거대 영양소를 분해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지방이 되겠습니다. 지방. 네, 지방. 자, 그러면 교수님,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제가 제 주먹만한 탄수화물, 밥, 한 공기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제 주먹만한 지방, 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주먹만한 탄수화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제 머리통만하다면은 주먹만한 지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축구장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노화가 진행되고 세포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만, 결국은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원인이 돼서 질병에도 또 잘 걸리게 하니까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높아져서 결국 노화와 죽음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면 노화가 된다.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분해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을 분해하려면
산소 공급이 돼서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들이 잘 만난 다음에 해독이 되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서 따라 하시고, 물론 여기에 뭐 운동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주느냐? 아무리 내가 산소 공급을 잘하고 식이요법을 잘하고 호르몬 요법을 잘하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그것을 피하셔야지만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노화를 촉진시키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맨날 먹는 음식 뭐죠? 밥, 면, 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오뎅, 과자, 초콜릿, 도너츠,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일 먹습니다. 주로 먹는 것들이 바로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밥면, 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오뎅, 과자, 초콜릿, 도너츠,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이런 것만 계속 먹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원시인이 됐다라고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원시인이 고기를 먹기는 아주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원시인은 항상 굶기가 쉬웠을 것이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 원시인과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사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여전히 많이 먹었을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못 먹었을 때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은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오뎅, 과자, 초콜릿, 도너츠,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이런 것들은 다 남아도는 것들을 지방으로 변환해서 지방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몰래 가려놓는 그런 똥배, 그것을 계속해서 가리고 살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이런 탄수화물을 조금씩 자주 혹은 자꾸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금 원시인 때처럼 먹을 게 충분하구나 라고 시그널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지방 분해를 억제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1500칼로리를 먹고 똑같은 1시간을 운동을 하면 누구나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20년 전에 모든 인간을 일상 체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것인데, 그러나 원시인 때부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오뎅, 과자, 초콜릿, 도너츠,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와 같은 곡식류를 먹으면 원시인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지방 분해를 안 하고 굶을 때를 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호르몬은 물론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신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부신 호르몬. 이 부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확 올라갔다가 밤중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신 호르몬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스트레스 반응에 다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충분하게 나와줘야, 딱 적정하게 나와줘야 사람이 기력도 생기고 노화도 예방하고 몸에 생기는 질병도 막아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부신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물질적인 스트레스, 두 번째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하고 있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무의식 속의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에도 의식하고 있는 스트레스만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신 호르몬을 자극하고 이 부신 호르몬을 요동치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 중에 의식하고 있는 스트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의 스트레스와 또 물질적인 스트레스까지 포괄적으로 합친 것이 바로 이 부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가 인식을 못해도 이 부신 호르몬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쭉 올라갔다가 밤중으로 가면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스트레스와 무의식, 의식 속의 스트레스가 만나면 이 호르몬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스트레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신 호르몬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많이 생겨서 많이 분비가 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 호르몬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부신 피로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뜬과 동시에 호르몬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올라가질 않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눈을 떠도 자리나 알람을 한 10번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몸이 붓고 삭신이 쑤시고 땅바닥에 꺼진 느낌이고 살이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예민해지고 다 꼴보기 싫고 옆 사람도 꼴보기 싫고 냄새도 꼴보기 싫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아니라 소뚜껑 보고도 놀라고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네가 스트레스를 뭘 받아? 네가 스트레스 받았으면 난 벌써 큰일 났게, 이런 얘기를 하는 옆 사람은 만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은 의식 속의 스트레스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 속의 스트레스까지 끄집어내서 관리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물질적인 스트레스까지는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부신 호르몬에 의한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못 일어나고 기운이 없다가 오후가 되면 그나마 호르몬이 정상적으로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낮은 사람도 정상인과 비슷해져서 오후 6시쯤 되면 그때는 조금 기운이 납니다. 그러다가 밤 9시 되면 조금 더 낮이다가 밤이 되면 멀쩡해져요. 노화가 촉진될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셨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지방 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노화 관리를 위해서는 부신 호르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네랄, 비타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이 우리 자동차에서 꼭 엔진오일처럼 우리 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먹는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오뎅,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이런 것만 우리가 주로 먹어서 지방을 분해를 못하고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는 체질이 됐다라고 치죠. 거기다 우리가 자꾸 좋지 않은 음식,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호르몬이, 특히 부신 호르몬이 요동치다 보니까 점점 더 에너지를 못 만들고 호르몬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꾸 우리 세포가 찢어지고 손상받고 너덜너덜 거리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뭔가 이 세포를 다시 딱딱하게 만들려는, 세포의 그런 형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세포를 딱딱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시멘트를 구해서 바르면 되거든요. 그 시멘트 성분이 바로 칼슘 석회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이런 것만 먹어서 에너지를 못 만들고 그 칼슘,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그 칼슘을 세포에다가 덕지덕지 바른다는 겁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다가 자꾸 몸 밖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몸 밖이라는 건 세포나 혈관, 그런 데다 자꾸 칼슘을 붙인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부터 칼슘은 자꾸 뭔가를 수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나 세포나 혈관이 수축돼서 눈떨림, 어깨 뭉침, 손발 저림, 수족냉증, 혈관 수축, 혈액순환 장애, 쥐가 나는 거,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성분은 비타민 K, 비타민 D, 마그네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수축하고 혈액순환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시작은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를 역시 피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뼈로 보내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햇빛을 쐬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선블럭 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선블럭 크림을 안 바른 상태에서 햇빛을 막 얼굴에 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꼭 얼굴을 쐬지 않더라도 발이나 팔을
하루에 15분만 쓰시면 되신다 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네랄이 필요한데, 그것은 꼭 우리가 무턱대고 비타민을 먹어라, 비타민 C를 먹어라, 칼슘제를 먹어라가 아니라 사람의 대사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비타민 D가 모자르고 햇빛을 잘 안 쐬고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만 먹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을 먹거나 햇빛을 쐬거나 이런 생활 개선이,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칼슘이 많아지면 눈떨림, 어깨뭉침, 손발저림,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체중이 자꾸 늘어나고 불안감이 생기고 불면증이 오는 거, 인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 구리가 많아지면 생리통이나 자궁근종, 아연이 떨어지게 되면 성기능장애나 알레르기, 면역저하, 이런 증상들이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미네랄의 변화는 꼭 그 미네랄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흔히 먹는 반면국수, 떡빵을 많이 먹느냐, 혹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미네랄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